고금리 폭탄이라 최악 상황 터집니다.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일까요? 사실일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. 제가 여러분들에게 경제가 진짜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실제 현실로 나타났잖아요. 예. 소매 판매가 2년 연속 감소하는 대이변을 일으켰습니다.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. 제가 지표를 가지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제 지표는요.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어긋난 적이 없습니다. 거의 맞아떨어졌어요. 그만큼 말입니다. 지표는 중요하고요. 제가 고금리 폭탄이 또 최악 상황이 터진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왜? 여러분 이거 보세요. 금리 인상과 가계 소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연구 보고서가 한국은행에서 나왔는데요. 금리가 1%포인트 올라갈 때마다 가계 소비는 0.32%포인트 떨어진다 이렇게 나옵니다. 금리가 올라가면 소비를 줄인다는 게 정확하게 나온 거죠. 네, 정확하게 나온 겁니다. 그만큼 말입니다. 이자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예요. 이자가 안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. 계속 올라갔잖아요. 여러분 알다시피 2021년 8월에 금리가 처음으로 기준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지금 현재는 기준금리가 3.5%입니다. 무려 2021년 금리를 올리기 전보다 3%가 넘게 늘어났습니다. 배수로 따지면 지금 7배죠. 7배. 0.5%가 3.5%가 됐으니까 지금 엄청나잖아요. 사실 이 금리가 인상이 되니까 사실은요. 많은 사람들이 살림살이가 간당간당하게 억지로 버텨나가면서 살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.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위기라는 게 터지면서 이자가 적어도 7배씩 올라가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.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0.5%일 때 대출금리와 3.5%일 때 대출금리는 분명히 다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자를 내니라고 실제로 소비를 못하는 경우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. 여러분도 알다시피 소비를 잘하는 계층이요. 30대 40대예요. 그런데 이 30대 40대가 영끌에서 집을 사는 바람에 부채가 많습니다. 부채가 많으니까 이게 이자가 갑자기 올라가니 이자 내니라고 소비를 못한다는 게 현실이 됐다는 뜻이에요. 지금 가계대출을 보세요. 사상 최고치잖아요. 2023년 4분기입니다. 2023년에 1768조 3천억 원이 대출액입니다. 전분기 대비해서 6조 5천억 원이 늘었고요. 6년 새에 21.9% 317조 4천억 원이 늘었습니다. 1450조 9천억 원이 1768조 3천억 원이 됐으니 이게 뭐 부채가 더미를 이루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. 여기에 뭐 집을 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것도 영끌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자에 대한 부담은 엄청나고 그 이자에 대한 부담은 뭐 전격적으로 말입니다. 소매 판매 감소로 집어들었습니다.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좋지 않다고 말씀드린 게 현실로 나타난 게 이겁니다. 2022년에 소매 판매가 마이너스 0.3% 줄어들었죠. 코로나19 때 2020년에 마이너스 0.1보다 높습니다. 게다가 2023년 마이너스 1.4입니다. 코로나19 때 위기 마이너스 0.1보다가는 엄청나게 높은 수입니다. 이게 2010년대 유럽의 재정위기에도 이런 일이 없었고요.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. 2000년 닷컴 버블 위기 2003년에 마이너스 3.2%였거든요. 20년 만에 최악치가 나왔으니까 제가 위기다, 무너진다, 붕괴한다 그 말씀 드린 게 현실로 다 나타났잖아요. 제가 여러분 제목을 좀 강하게 쓰기는 하지만 그 강하게 쓴 제목이 결국은 현실에서 다 나타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. 그 정도로 말입니다.
충격적인 것, 이자 앞에 장사 없단 말이 실현됐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문제는 앞으로도 문제라는 거예요. 앞으로도. 예, 앞으로 저는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말입니다. 이게 기준금리가 예상보다가 안 내려갈 겁니다. 빨리 내려가면 좋겠는데 물가가 안 잡혀요. 통화량이 계속 늘어나요. 고물가가 계속 간다는 뜻이에요. 그럼 고금리도 계속 간다는 뜻이잖아요. 고금리가 계속 가면 갈수록 소비는 더 줄어든다고 했잖아요. 1% 금리가 올라가면 소비가 0.32%포인트 떨어지니까 더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 깊숙이 빠질 수 있습니다. 깊숙이. 이게 저는 충격적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미 말입니다. 대한민국에는 지표로 보면 저성장의 늪에 빠졌어요. 그런데 더 깊숙이 빠질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경제가 더 참혹한 순간을 맞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. 그만큼 금리가 높아서 이자에 대한 부담이 크고요. 이자에 대한 부담이 크니까 돈을 못 쓰는 거예요. 결국은 돈을 못 쓰니까 소비는 타격을 받고 기업은 그만큼 사람을 뽑을 수가 없는 겁니다. 경기는 악순환의 흐름을 그대로 타는 거죠. 그러면 저성장의 늪이 더 깊어진다는 말, 틀리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? 저는 앞으로도 말입니다. 우리 경제의 상황은요. 당분간 이자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현실화되면서요. 쉽지 않을 거다.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. 그 정도로 말입니다. 우리 경제 상황 저는 진짜 좋지 않다고 봅니다. 이게 경기가 좋을라 치면 소비가 좋아져야 되고 정환진 TV의 댓글창에서 경제 좋아졌다가 많이 나와야 돼요. 지금 현재까지는요. 나올 기미가 안 보이거든요.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요. 앞으로 더 어려워진다는 저는 상황이 앞으로도 맞아질 거다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그 정도로 말입니다. 상황 자체가 굉장히 나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. 저는 시장을 볼 때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보려고 노력하거든요. 저는 그게 점점 현실이 돼가고 있다는 사실에 사실은 조금씩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. 이게 경제가 좋아지고 세계 경제가 나아지면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까지는 그럴 기미가 안 보인다.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 올리겠습니다.